이제 구체적으로 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대리 행위. 우선 이걸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대리 행위. 이제 이 관계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관계는요. 이제 이 을과 병의 대리 행위에서 문제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첫 시간에 대리 행위 시간에 제일 첫 시간에 이 그러니까 대리의 삼명관계를 배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대리 행위의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흥결, 의사표시의 하자,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고 아는지 아기, 그리고 또 어떤 과실을 판단할 때, 선의이지만 그 과실을 판단할 때 이런 의사표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삼명관계 할 때 이 1번, 2번, 3번의 3명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2번 관계일 때는 이 대리행위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플러스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대리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이 되잖아요. 본인한테 이렇게 귀속이 되잖아요. 근데 방식이 이 사람을 드러내줘야지 이렇게 효과가 귀속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행위를 하지만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하려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갑을 드러내주는, 즉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 행위가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람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구나. 그걸 드러내줘야 돼요. 그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그래서 이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이 1번, 2번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가봅시다. 여기서는 현명 먼저 나오네요. 현명.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한자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현자가 드러낼 현입니다. 드러낼. 드러내는구나. 누구 이름을 드러내야지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리행위 방식이. 그래서 이 114조의 현명주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114조 한번 읽어봅시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게 현명이라는 얘기겠죠. 내가 대리인이지 나는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갑을병이 있는데 병이 이렇게 대리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할 때도 이 사람도 현명을 한다는 얘기죠.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현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4조를 봤고요. 현명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명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이 114조를 기준으로 볼까요? 114조에 뭐라고 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 본인을 위한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 이런 행위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된다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한테 행위의 효과가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동대리, 방금 그 114조 이항,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2번 현명의 방식. 현명의 방식이요. 여기서 이제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요. 판례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폭넓게 인정. 이걸로 이제 이 말 하나로 끝난 거예요. 아, 현명은 되게 폭넓게 인정이 되는구나. 봅시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죠. 예, 뭐 현명은 뭐 분류식이겠죠. 이것도. 그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인 행위임을 상대방이 인지할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위임장 제시가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임장의 제시가 없더라도 현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서면 현명, 그 다음에 구두 현명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인정. 그리고 또 가로 2번 봅시다. 가로 2번 본인이 딱 특정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도 없답니다. 현명은 그 사람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너무나 폭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지금 이런 삼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특정의 반대는 뭐죠? 불특정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특정됐지만 삼면관계, 어떤 사람이 있나 봐. 아직 특정되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나 봐. 이 정도. 그리고 꼭 이름까지. 본인의 이름을 이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때 꼭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대리행위이구나. 그래서 즉 삼면관계가 형성이 됐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 현명 어떻게 하실까요? 뭐 이렇게 해야겠죠. 본인 갑, 대리인 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을 나타내 주겠죠. 뭐 그러면서 위임장을 제시를 하거나 이게 좀 더 일반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만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명은 폭넓게 인정되는구나. 이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제 판례가 나오죠. 판례를 보니까 판례 보기 전에 1번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임장 제시하면 어떤 느낌이죠? 삼면관계가 형성이 됐구나.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켰구나. 이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를 하기만 하면 자신명의, 즉 이것은 자신명의 대리인이 지금 행위를 하잖아요. 대리인 명의.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인 명의로 해요. 대리인이 우리가 일반적인 현명은 갑 대리인을 해가지고 이 본인 명의가 드러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신 명의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서에 등장을 안 해요. 그냥 을이 자신 명의로 계약을 작성하도록 유효합니다. 왜?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삼면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서명 대리도 대리 의사가 인정되면 유효하다. 서명 대리가 뭐냐? 본래 이 구조, 그러니까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리인도 표시되고 갑도 표시되고, 그러니까 즉 본인도 표시되고 대리인도 표시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서명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마치 본인인 양은 아니지만 갑 자체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 자기가 계약서에 자기 명의만 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게 지금 대리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리 의사가 충분히 보여진다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답니다. 방식은 좀 문제가 있지만 삼면관계를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주 그러니까 폭넓은 거예요. 아주 폭넓다 생각하면 됩니다. 웬만하면서는 다 현명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판례에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리인이, 이것은 유예랑 좀 다릅니다. 자신이 본인인 양, 무슨 얘기죠? 본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인인 양 행위를 하면, 대리인이 본인인 양 행위를 하면 삼면관계를 그 상대방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인 양 행위를 하면서 플러스, 게다가 바로 본인 명의를 사용을 해왔어요. 뭐 갑대리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의를 딱 자기가 본인인 양 하면서 자기 이름인 양
사용한 경우에는 현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딱 보면 위임장을 제시하고 위임장 나오죠. 그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야 하고, 위임장을 제시했으면 무조건 오케이가 되는 거죠. 뭐 대리관계 표시 없이 갑 대리를 이런 거 표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요. 즉 서명 대리죠. 이게 서명 대리. 이런 경우에도 위임장 제시했으니까 지금 3명 관계구나 해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신은 대리인이 매도인으로서 한 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한 거구나. 명의는 자신 명의를 쓴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그래도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지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본인 명의로 확인을 하였으나, 그죠? 본인 명의로도 얘기 썼대요. 대리인 이름이 본인과 같이 행사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방은 대리인이 본인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죠? 삼명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삼명관계를 인식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마치 본인인 양, 본인인 것 같이 자기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나랑 계약을 하는 거지 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이랑 바로 이렇게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삼명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본인에게 미치지 않겠죠. 아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명을 폭넓게 인정을 했는데 폭넓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명이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아까 본인이 그냥 행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본인에게 미치지 않죠. 그러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115에 봅시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게 포인트죠.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걸 보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행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과 상대방이랑 계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상대방이 현명을 안 했는데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이때는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법조문 자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현명하지 않은 때는 대리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됐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 착각했어 해가지고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의 행위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만 상대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문헌상 이 115조는 대리인이 뭘 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본인이 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능동대리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대리에는 115조의 적용이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 봅시다. 이 판례는 봅시다. 채권 양도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보면서 합시다.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 양수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채권 양도,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이걸 양수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번 설명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통지를 해줘야지 채무자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통지를 누가 해준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해줘야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통지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도인이죠. 양도인이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이 양수인이. 본래는 양도인이 해줘야 하는데 이 통지를 이렇게 양도인이 해줘야 하는데 이 통지하는 그 권한을 지금 양수인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이 양수인은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대리권을 받아서 행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양도인 본인, 이 사람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 즉 현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양수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대리인으로 쌀 때는 현명을 해야겠죠. 대리인이니까 해야 하는데,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이제 통지를 했어. 이 사람이 함에 있어. 현명을 해야 하는데,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않았답니다.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현명을 넓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때는 현명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발송을 했어요. 하더라도 현명이 안 됐으면 뭐라고 했죠? 효과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현명을 안 하면. 그러면 채권 양도가 통지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안 된 거죠? 즉 이 통지는 현재 이 사람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죠. 그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발송안에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1번, 가로 1번. 다만 우리가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현명은 폭넓게 인정하죠.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 양도 통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이 사람이 알았으면, 현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알 수 있는 사정이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 놓은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채권 양도 통지는 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대리권을 줘서 이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해야 하는데,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하려면 현명을 해야겠죠. 근데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죠.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요. 채권 양도 통지가. 왜냐면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는 행위의 효과가 채권 양도 통지를 이 사람한테 가게 하는 게 이 효과인데 그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15조 단서에 의해서 효력을 미치는 걸로 하는 거죠. 그 판례입니다. 네. 좀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까요? 이제 넘어갑시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삼면관계에서 두 번째인 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제 관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명을 하나 봤습니다. 두 번째 대리 얘기 하자. 이것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케이스를 보기 전에 이쪽을 먼저 보고 케이스를 봅시다. 이것도 대리에서는 계속 조문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진, 통, 오죠? 오, 차고. 그죠? 의사형결, 그 다음에 사기관광.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죠?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보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이건 악이라고 하죠? 악이. 그죠? 그 다음에 과실로 알지 못한 거. 이건 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과실로 알지 못한 거니까,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죠. 116조 1항에서 딱 명시적으로 대리인을 표준. 네, 116조 1항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갑을병 이렇게 있잖아요. 대리 얘기에서는. 딱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대리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 서울 갑이고 부산 을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리권도 받고 했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지. 내가, 갑이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이런 가격을 뭐 원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살 사람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알아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116조 2항을 하는데 특정한 법률행위 딱 정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이 본인이 대리권을 주면서 좀 깐깐한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법률을 위임한 경우에 본인의 지시, 일반적인 그 대리행위는 본인의 지시 이런 게 뭐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에 쫓아 이 사람이 그 행위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116조 1항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나 이런 경우에는 즉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았다면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 다시 교과서로 가서요. 예, 케이스를 볼까요? 예. 서울에 사는 갑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소재, 그 얘기입니다. A 건물 매도를 위해 부산에 사는 을에게 위임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그 사례죠. 한편 갑의 지인인 조폭이 나오네요. 조폭병은 평소에 A 건물에 눈독을 들여오던 차, 갑이 그 물건을 내놓았다는 소문을 듣고 갑에게 전화를 걸어 헐값에 매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뭐죠? 강박이죠, 강박. 누구한테 강박을 한 거죠, 지금? 본인한테 했죠. 갑에게. 본인에게 강박을 했어요. 그러나 을에게는 협박한 사실이 없답니다. 대리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대요. 대리인한테는.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맹약을 치렀다. 이 소리죠. 지금 갑을병인데 대리인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협박을 당한 사람은 협박을 당했어요. 강박을 당했어요. 근데 이 대리인은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케이스가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강박이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 강박의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하죠? 지금? 아까 의사의 하자. 그러니까 의사의 하자. 강박, 사기 강박 이건 누굴 기준으로 하죠? 이 을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을은 강박을 당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강박을 당한 게 없으니까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 2번에서는 만일 병이 을을 상대로도, 그러니까 이 대리인한테도 협박을 했대요. 그러면 당연하게 을이 강박을 당했으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취소권 행사 가능한데 그럼 취소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효과는 본인한테 들어갑니다. 본인한테.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갑이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어떤 계약 해제나 아니면 뭐 채무 면제나 뭐 뭔가 딱 깨트려 버리는 거,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할 수 없고 이런 거에는 갑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봅시다. 그래서 원칙, 하자의 판단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하자는 뭐 이런 거 있는데 흠결 이런 게 있고 차고 그렇지. 하자 사기 강박이 있고 선의하게 판단. 이것은 누구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얘기죠. 본인에게 하자 사유가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즉 대리인이 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면 유효한 대리인이 돼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것을 케이스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자로 인해서 법률과의 귀속.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에 따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의 의사표시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따른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를 볼까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뭐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별 문제가 없네요, 지금. 그죠? 그로 인하여 매매가를 가지는 사유재산을 반하는 사상에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것은 판례 설명해 봅시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있는데 이게 제1매매예요. 우리가 지금 이중매매를 보는 거예요. 2매매가 있습니다. 이건 대리 행위를 한 거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죠. 이 제2매매를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은 반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적극 가담해야지 이 제2매매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이 제2매매는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면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이 본인은 적극 가담한 사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경우에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령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보이더라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제2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나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 대리인이 반사회성을 띄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판례입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특정한 법률행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문 보면서.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유의를 했는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한 알지 못한 사정에 인하여 대리인의 부채를 추가하는 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예. 갑소유의 시계를 매수할 것을 을이 병에게 위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을이 누구죠? 을이 본인이죠. 그리고 병에게 대리인이죠, 병이. 그래서 이 갑소유의 시계인데 이것을 매수할 것을 위임한 거죠. 매수 대리권을 준 거죠. 위임을 하였는데 을 본인은 시계가 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병은 몰랐어요. 그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을이고 이번엔 을병 갑 이렇게 되게 되네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상대방이 갑인데 상대방이 시계를 이제 살려는 그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은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금이 간 걸 알고 있어요. 이 시계예요, 시계. 고가의 시계는 금이 간 것이 큰 사유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이 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악이죠, 악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몰랐다네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원시적 불능 얘기했죠. 원시적 불능. 그죠?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이때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금이 갔어요. 어차피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체결 시부터 어떤 하자가 있어요, 하자. 체결 전부터 금이 간 것도 하자죠. 이런 경우에 원시적 일부 불능 효과 중에서 매매, 그다음에 교환, 임대차. 우리 배우는 그 채권 강론 파트는 유상계약이라고 했죠.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이렇게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어떻게 적용이 되죠?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담보 책임을 묻는다고 했죠. 담보 책임. 이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하자가 있을 때 계약 체결 전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계에 금이 간 건. 근데 하자 담보 책임은 제가 이제 참고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자의 하나를 인정한다고 얘기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병을 기준으로 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 선의 무과실이니까 이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갑에게. 근데 이 본인을 기준으로 했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지시에 쫓았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이 사람은 악이에요. 악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하자담보 책임 요건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는 그 요건인데 이 사람이 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 원시적 일부분으로? 아, 원시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 전부터 금이 생겼어. 금이 생겼어. 완전한 목적물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분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유상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인 경우에는 뭐 담보 책임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하자 있는 담보 책임. 목적물이 하자 있을 때 담보 책임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근데 하자 담보 책임을 우리가 이제 계약 쪽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때는 선의 무과실만, 즉 이 매수인 측에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이 하자 담보 책임을 외도인한테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지시에 쫓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물을 수 없구나.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예, 대리인의 능력 나옵니다.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지금 갑, 을, 병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봤던 조문죠. 117조. 아까 참고조문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권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사능력, 행위 능력.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의사능력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사능력 하면 술 엄청 취한 사람, 술 취한 상태. 술 취한 상태인 사람이 만약에 대리행위를 했다. 엄청 취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적당히 취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 행위가,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설명했던 내용인데, 행위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경우에 이 갑은 이 계약을 취소를 못해요. 왜 못하죠? 자기가 선임을 했어요. 행위 무능력자를. 그래서 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조문 자체가 기출됐습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쭉 한 절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 대리 행위 파트가 끝난 거죠. 대리 행위 파트가 두 번째 3면 관계 중에서 두 번째 관계를 한번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행위 효과, 이것은 3면 관계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봅시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봤죠. 그죠? 이게 뭐죠? 수권행위 해석. 수권행,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수권행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방금 이거 봤죠? 이렇게 을과 병 사이. 그래서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에서는 현명이 나왔고, 이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걸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효과, 법률 효과 귀속. 지금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뭐 단순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뭐 이 3면 관계 중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이건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바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법률 효과가 본인이 귀속된다고 했죠. 뭐 특별한 얘기 없죠. 그래서 본인한테 귀속되니까 만약 매매를 했으면 대금지구청권, 뭐 소유권 이전 기청권 이것을 본인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로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대리행위에 뭐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본인이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제권, 이것도 본인이 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자담보 청구권, 이런 부수적인 권리도 다 본인에게 효과는 다 귀속이 되죠.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판례를 한번 볼까요?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계약상 급불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첫 시간일 건데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대금 수령권도 중도금, 잔금 수령권도 가진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이렇게 수령권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했대요. 그렇죠? 수령한 권한을 가지니까. 근데 만약 이 경우에는 수령까지 했어요.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효과는 그러니까 수령을 했다고, 대리인이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그 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본인한테 그걸 다시 줘야죠. 그래서 효과는 귀속이 돼요. 그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로 2번 볼까요?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의 유효하게 해제됐어요. 갑자기 이제 또 해제가 툭 나오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본인.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리는 그냥 무조건 가불병만 걸리면 돼요. 가불병 걸린 다음에 이거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얘기죠. 대리 얘기가 이제 어떤 계약이었는데 이 사람이 해제한 게 아니라 해제는 이쪽에서 해제 사유를 이쪽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한다고, 뭐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채무 불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해제를 한다는 거죠. 그죠? 병이 뭐 갑한테 해제를 하는 거죠.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는데 해제 효과가 뭐냐면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 파트, 계약 파트에서 배우는데 해제를 하면, 설명 잠깐 해볼까요? 그럼 해제는 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해제를 하면 이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취소를 해도 소급효가 있지. 그래서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지.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근데 이 해제에서는 갑자기 용어가 다르네? 그래.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 대상으로는 해제라고 했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 근데 해제의 효과가 소급효가 있네? 그러면 소급효가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좋은, 맞아요. 부당이득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소급효가 있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처럼 해제도 해제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정말 이걸 미리 발견을 하셨다면 이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상회복. 뭐냐면,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데 해제는 이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의 일종이에요. 같다고 보면 돼요. 같은데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라는 이 특징을 넣어서 약간의 차이만 두고 있어요. 약간 어떤 반환 범위에서만 약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약 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래 판례를 볼까요? 유효하게 해제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깨졌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해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해제를 하면 이 둘 간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이 해제를 했어요. 병이 해제를 한 거죠.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 그것도 효과죠. 효과.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이 당사자인 갑과 병이 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돌려줘야 하고, 이 사람이 뭐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을한테 설령 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병한테. 이 사람이 돈을 안 줬어요. 계약을 맺었으면, 이렇게 대리행위를 통해 계약을 맺었으면 이 사람이
수령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돈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어요. 이 돈을 이쪽에서 안 준 거죠. 이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제를 했을 때 원상회복문은 이 둘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나는 돈 받은 거 없어. 병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면하려고 하는 거죠. 돈 받은 거 없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령 권한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돈이 가면 이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둘 간의 문제일 뿐이지 원상회복 의무는 둘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예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판례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본인의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은 효과만 기속될 뿐 행위 자체를 하는 자가 아니므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은 효과만 받아요. 효과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할 때 어떤 능력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다만 효과가 기속되기 위한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으니까 이것은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예, 조금 중요한 게 아니네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복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